안녕하세요. 저는 손정아라고 합니다. 임상심리 전문가이고 인지심리학 박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그 학습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과 어머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제 목표이고 지금 현재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산만한 아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머님들이 가지셔야 될 그러니까 양육 방법이죠. 양육 방법을 하나는 이제 방법적인 측면입니다. 어떻게 할까에 대한 거죠. 이 아이들은, 산만한 아이들은 자각 기억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지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지시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교 다녀왔습니다. 가방 내려놔. 가방 방에 갖다 놔라. 갖다 놓은 것 같으면 손 씻어라. 손 씻는 소리가 나면 과일 먹어라. 이렇게 하나씩 해주셔야지, 이거를 한꺼번에 다 하라고 하면 과일만 먹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에 한 가지 지시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를 하실 때도 가능하면 이렇게 흘려서 얘기하지 마시고 딱 아이를 보고 눈 맞춤을 하면서 한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엄마는 벽 보면서 얘기하고 아이는 뒤통수로 듣고 이제 이러면 서로 얘기한 게 잘 의사소통이 됐는지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이도 그냥 흘려 듣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흘려 얘기하면. 그런데 아이를 이렇게 딱 보면서 가방 갖다 놔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 눈을 보고 아이 태도를 보고 아이 고개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보면 이 아이가 내 말을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이 정도는 부모님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 안 들은 것 같으면 엄마 방금 뭐라 그랬지? 아빠가 방금 뭐 하라 그랬지? 그러면서 한번 물어보실 수도 있고, 누구야? 가방 내려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걸 잘 들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 번에 하나씩 얘기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설명을 짧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나 손 안 씻고 싶어. 이렇게 하면 너가 손을 안 씻은 채로 밥을 먹게 되는데 네가 밥을 먹다가 손으로 뭘 묻혀갖고 입에 쭉 빨면 입에 병균이 들어가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해봐야 아이는 그 말 다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손 씻기 싫어. 손 더러우니까 안 돼. 씻어. 끝. 굉장히 짧고 간단하고 명료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모든 설명도 가능하면 짧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안을 말해 주시는 것도 되게 필요합니다. 산만한 아이들이 문제가 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부모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문제가 되는 행동이지 아이 자신은 별로 그게 그냥 장난 한 번 친 거고 한 번 궁금해서 만진 거고 그냥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가 일단은 안 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 욕구가 있잖아요.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법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나는 저희 반에 너무 예쁜 이제 되게 산만한 남자애가 자기네 반에 너무 마음에 드는 매력적인 여자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이렇게 그 친구가 이렇게 막 걸어가고 있을 때 숨어 있다가 갑자기 야! 하고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애가 막 여자애가 울고 불고 막 난리를 쳐서 막 선생님 뛰어오시고 엄마들 다 호출되고 이제 막 이랬어요. 그러면 엄마가 너 얘한테 그렇게 놀래키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나는 저 여자애랑 너무 친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방법은 어머님들이 많이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님들도 별로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선생님들도 잘 안 가르쳐 주세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 행동을 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산만한 남자애가 여자애랑 친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난 쟤랑 너무 친해지고 싶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봐 라고 그런 대안 행동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너 왜 그랬어? 나 쟤랑 친해지고 싶어서. 너 쟤랑 친해지고 싶다고 그렇게 놀래키면 안 되지.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놀래키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엔 모른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대안들을 좀 가르쳐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참는 걸 안 하는 게 아니라 참는 걸 못 하는 거다. 충동적인 행동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거다.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아이도 참고 싶고 아이도 좀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막 안 다치고 싶고 자기도 장난감 안 망가뜨리고 싶은데 자꾸 망가지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러시면 어머님의 말투나 부모님의 태도나 뭐 아버님께서 아이를 뭐 이렇게 혼내실 때나 막 거칠게 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얼마나 짠해요. 그러니까 40분 동안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이렇게 잘 듣고 잘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 노래가 생각이 나서 수업 시간인데 막 이러면서 노래를 막 했어요. 내가 지금 수업 시간인 걸 까먹고. 사실은 이 아이는 그렇게 노래를 하고 싶었던 건 나중 일이고 처음에는 나름대로 수업 시간에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중간에 들어오는 재밌는 생각들을 차단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못해서 이렇게 노래까지 나오게 된 건데 노래를 부르지 마. 너는 왜 노래를 부르니? 그러면서 이제 혼내기만 하고 그러니까 꾸지람만 듣고 그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안쓰러워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뭐 너무 이렇게 과하게 혼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앞서서 산만한 아이한테 이런 식으로 좀 학습을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방법은 궁극적으로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에요. 주의 집중력이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라 과제를 완수해낼 수 있는 방법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켜서 얘가 과제를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 그런 태도에서 좀 바꾸셔서 이 아이가 과제를 완수하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과제를 완수를 하고 내가 과제를 했네? 그리고 그 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뭐 이렇게 방법도 가르쳐주고 아빠가 칭찬도 해주고 이제 막 이러면서 자존감도 좀 생기고 하는 방법도 좀 알고 엄마가 막 타이머를 이렇게 막 눌러가면서 시간도 재려도 재밌는데 나도 한번 해볼까? 그래갖고 나 이거 좀 하기 싫은데 지난번에 내가 타이머 눌러서 하니까 좀 됐는데 나 또 한번 해볼까? 이런 것들이 자연스레 조절 능력이나 실행 기능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가져온다는 거죠. 과제 완수, 지식 습득 이것을 목표로 간다면 더불어서 주의 집중력이 증가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순서로 바꿔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칭찬해 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기특하다고 얘기해 줄까? 그거를 항상 고민하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산만한 아이들한테는. 이 산만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도 선생님한테 맨날 혼나고요. 친구들한테도 별로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야! 하고 그냥 슬쩍 딱 쳤는데 얘 막 나동그라지고 막 이러거든요.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나는 쟤랑 친하고 싶어서 그냥 그랬는데 친구들이 막 날 싫어하고 막 이러니까 너무 막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막 너 손 엄마 말 안 했는데 손을 씻었어? 이러면 칭찬을 해주고 아빠 너 이거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너 이거 언제 알았어? 막 이렇게 막 놀라주고 막 이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쵸?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제 또 학교 가서 선생님이 조금 날 구박하고 친구들이 나를 조금 안 예뻐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참 이걸 잘했지 이러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갈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한테 칭찬할 거를 찾아줄까 이거를 좀 준비하시는 분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칭찬을요 너무 과하게 하시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하시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덧셈 5문제 다 맞았다고 천재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나 천재 아닌데 자꾸 천재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부담이거든요. 야, 너 5문제인데 5문제 다 맞았어? 야, 너 여기에 나온 이 덧셈 문제는 네가 되게 잘 푸는구나. 이건 잘 풀었잖아요. 이 덧셈 문제는 잘했잖아요. 이 사실에 기반한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에 기반한 칭찬을 해주시려면 아이를 자세히 관찰하셔야 돼요. 야, 너 천재인데, 야, 너보다 못하는 애 없어. 이런 식의 말은
관찰하지 않으셔도 그냥 립 서비스로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칭찬은 아이도 처음에는 듣기 좋은데 좀 지나고 나면 되게 부담되고 좀 더 지나면 저 또 그냥 한다. 저 영혼 없이 하는 말이구나. 다 알게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사실에 기반해서 칭찬을 하면 이거는 진짜 내가 잘했나 보다. 이건 엄마 아빠가 내가 이걸 잘했다고 인정을 해주는구나. 그걸 알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고 아이가 마음이 편해지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 공부하는 데 쓰고 자기가 노는 데 쓰고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만약 엄마 아빠가 막 구박하고 막 혼내고 막 그러면 그게 이제 비난을 자기가 들으면 우리가 이거를 치유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디 상처가 나면 나는 거기다 그냥 약을 바르고 그러니까 약간 긁히면 나는 뭐 여기 약을 바르고 밴디지 붙이면 그냥 끝이긴 하지만 내 몸은 여기에 살짝 들어온 병균을 죽이기 위해서 내 몸은 싸우고 있고 새살이 돋게 해야 되고 그렇게 내 몸은 내 신체 자체는 에너지를 여기에 되게 많이 투여하고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상처도 마찬가지거든요. 엄마 아빠한테 조금 뭐 비난을 받고 엄마 아빠한테 꾸중을 듣고 막 너무 안 좋은 얘기 듣고 그러면 내 마음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돌보기 위해서 에너지를 또 아이는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 학습할 수 있는 에너지, 공부할 수 있는 에너지, 참는 에너지 이런 에너지가 더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의 집중력을 조금 더 잘 유지하게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이가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사용하게 만드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난보다는 꾸중보다는 지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해줄까, 어떻게 하면 인정을 해줄까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좀 찾으시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